새벽 첫눈 내리는 골목에서 리어카를 끄는 여자. 그녀가 숨긴 비밀은 쌍둥이 손주의 존재였습니다. 4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시부모가 무릎 꿇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움과 오해를 넘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성북구 골목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흰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길, 낡은 리어카가 철컥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판지 한 장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아 플라스틱 병을 모았습니다. 장갑 끝이 다해져서 손가락 끝마디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엄마, 춥지 않아요? 8살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빨간 니트 모자를 눌러 쓴 채 언니는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똑같은 모자를 쓴 지민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새벽마다 엄마를 따라 나왔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응, 괜찮아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의 손은 주머니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골판지를 펼쳤습니다. 눈이 내리면 폐지가 젖어서 무게가 덜 나갑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오늘 수거센터에 가져가면 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제 모아둔 것까지 합치면 5만 원은 될 것입니다. 체험학습비가 6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야 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다 간다고 했습니다. 지우와 지민이만 빠지면 안 되기에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모아야 했습니다. 리어카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은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끌었습니다. 바퀴가 눈길을 지나며 하얀 자국을 남겼습니다. 지우와 지민은 말없이 엄마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서진은 올해 36이었습니다. 4년 전 남편 한도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장태수는 결혼 당시부터 서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미친 거지. 이런 여자랑 무슨 결혼을 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났지만 호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집을 나왔고 서진과 단둘이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았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뒤에도 시댁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은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빚이 남았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월세가 밀렸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도움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 손을 잡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은 땅 밑에 있었고 해가 져도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새벽마다 폐지를 모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잠은 4시간 정도 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2시간,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우와 지민이가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저기 차 와요. 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골목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눈길 위에서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이런 골목에 저런 차가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리어카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췄습니다. 바로 서진 앞에서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날카로웠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지우와 지민에게로.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빨간 니트 모자를 쓴 쌍둥이 자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했습니다. 입술은 작고 붉었습니다. 남자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살 도윤의 얼굴이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우긴 그날의 얼굴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태수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도윤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 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그 여자.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서진은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지우와 지민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가자. 엄마,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로 바짝 붙었습니다. 리어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졌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4해 전 도윤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손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아이들, 도윤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태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이 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바퀴 자국만이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잠깐만. 태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내가 말해주는 내용들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부 알아봐. 눈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5해 전 가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28이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16층 고액 대출 상담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헤드셋과 모니터 그리고 고객 리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보증을 섰던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팔았지만 절반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진이 나섰습니다.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월급이 좋은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0은 벌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빨리 갚으려면
이게 최선이에요.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이력서에 쓸 수 없는 경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영업 의혹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없었지만 기사가 났습니다. 논현동 고액 대출 상담업체 직원 명단 유출. 인터넷에 서진의 이름이 떴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서진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합정동 골목, 10평 남짓한 카페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몰랐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오후 3시에 왔습니다. 늘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개발자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이 온화했습니다. 추천 메뉴가 뭐예요? 어느 날 도윤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레몬 케이크가 맛있어요. 그럼 그걸로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서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짧았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은 카페 이야기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서진 씨 이름.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서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했던 거잖아. 빚 갚아야 했고, 가족 돌봐야 했고, 그래서 일한 거잖아.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서진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6개월 뒤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북구 평창동 대형 한옥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서진과 도윤, 그리고 도윤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태수는 병원 이사장이었고 어머니 윤미라는 대학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 그래? 그런 집안, 그런 경력을 가진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엄마, 입 닥쳐!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알아?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윤이 끊었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지 잊었냐?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그럼 나가.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혼인신고도 인정 안 한다.
유산도 없다. 집안과 연 끊어. 좋아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도윤은 마포구 옥탑방을 얻었습니다. 15평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프리랜서 일을 계속했고 서진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괜찮아?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서진이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었고 주말이면 한강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서진에게 개발을 가르쳐 주었고 서진은 도윤에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2년차 겨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폐혈증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도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앉아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작고 저렴한 곳을 골랐습니다. 부고를 돌렸습니다. 시댁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윤미라가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영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내가 집을 나가게 만들었어. 내가 죽였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우리 집안이랑 아무 관계 없다는 거. 네,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라는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배에 올렸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도윤은 몰랐습니다. 서진이 말하려던 날 도윤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말 못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검은 옷 위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서진은 성북구 반지하로 옮겨왔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도윤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으로 겨우 계약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붙어 있었고 땅 밑에 있었습니다. 해가 떠도 어두웠습니다. 첫날 밤 서진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2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키우지? 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배가 나오기 전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카페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3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모았습니다. 5달이 지났을 때 배가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마지막 급여를 줬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아둔 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은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검진비가 저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힘드시겠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이듬해 1월이었습니다. 서진은 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돈이 들었습니다. 쌀과 김치, 계란만 사서 먹었습니다.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눈이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1월 15일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첫째가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높았습니다. 둘째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딸이에요. 둘 다 건강해요.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힘이 빠져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은 미리 생각해뒀습니다. 지우, 지민. 도윤이 좋아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우아하게, 지혜롭고 민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도윤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서진은 아기 둘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었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차갑했습니다. 보일러를 켰습니다. 아기 침대는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지우와 지민을 나란히 눕혔습니다. 두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작은 손. 서진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잘 키울게. 속삭였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 일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7시간 근무였습니다. 아이들은 동네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사정을 들었습니다. 보육료 지원받으세요. 한부모 가정이면 혜택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5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였습니다. 재웠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다시 나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7시였습니다. 아이들이 깼습니다. 아침을 먹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 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지민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했습니다. 엄마, 맘마, 좋아. 짧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이 말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새 돌이 됐습니다.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했습니다. 입술은 작고 붉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하늘에 있어. 언제 와? 안 와. 왜? 그냥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5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서진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웃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간병인 일을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리어카를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튼튼했습니다. 새벽 4시 아이들이 자는 동안 나갔습니다. 골목을 돌았습니다. 골판지, 폐지, 플라스틱 병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샀습니다. 새 운동화를 샀습니다. 가끔 치킨을 사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엄마 최고! 지민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36의 얼굴은 40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또 누군가의 불행이 되면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도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윤미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 그 말은 4년이 지나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지우와 지민이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급식에 떡볶이 나온대. 나 오늘 달리기 1등 했어. 아이들은 밝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서진은 그 얼굴을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애들이 웃으면 돼. 어느 날 어린이집 원장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씨, 아이들 영어 학원 보내세요? 아니요. 여유가 없어서요. 그럼 이거라도. 원장은 책 몇 권을 내밀었습니다. 영어 그림책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크면서 안 보는 책이에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가세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원장은 웃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줬습니다. 지우와 지민은 신기해하며 펼쳤습니다. 엄마, 이거 뭐라고 읽어? 캬, 고양이야. 아이들은 따라 읽었습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신세를 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스스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도움도 구걸하지 않는다. 아이들만큼은 떳떳하게. 그 말을 되뇌며 다음 날도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체험학습 안내 마이너스 참가비 6만 원, 금요일까지 납부. 서진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만 5천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으려면 최소 2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폐지를 더 모아야 해. 매일 새벽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멀리, 더 오래 돌았습니다. 리어카는 무거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첫눈이 내렸습니다. 장태수의 차가 멈췄습니다. 서진은 그를 보았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진은 알았습니다. 위험하다. 리어카를 끌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서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창문을 덮어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작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지우와 지민이 자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서진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내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장태수는 병원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민호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였습니다. 태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피검사자 1 장태수, 피검사자 2 삼미상여아 쌍생아, 검체 모발 타액. 결과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9%.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4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반지하에서 폐지 줍는 어미와 추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사장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부인께도 알려드릴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뒤 윤미라가 이사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창동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미라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라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손주들이야.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윤이 애들이 살아 있었어? 그래, 4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래.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버린 거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60을 넘긴 남자가 책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민호가 차를 한 잔 가져왔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미라가 물었습니다. 만나야지. 거절하면? 그래도 만나야 해. 태수는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자. 지금요? 응. 지금.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는 성북구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내렸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후 6시 반지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현관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옷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미라가 물었습니다. 기다리자. 여기서요? 응. 태수는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미라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쌓인 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어깨와 머리 위로 눈송이가 쌓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몸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간병인 야간 근무를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이 온몸에 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장태수? 윤미라. 4년 만이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에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뭐가요? 전부 다 미라는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탓으로 돌린 건 내 비겁함이었다. 도윤이를 잃고 나서 누군가를 탓해야 했어. 그게 너였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우리였어. 도윤이를 쫓아낸 것도, 아이들을 외면한 것도 전부 우리 잘못이야. 태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봤다. 아이들을 도윤이 얼굴이 보였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검사를 했어. 그래서요? 손주들이야. 우리 손주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4년 동안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60 중반의 남자가 반지하 앞에서 울었습니다. 서진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4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안 돼. 용서받을 때까지는 일어나시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지우와 지민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니트 모자를 쓰고 파자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윤의 눈, 도윤의 코, 도윤의 입술, 모든 것이 아들을 닮았습니다. 할아버지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본 할아버지.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미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울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미안해서. 미라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몇 걸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태수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울지 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끄러워요. 일어나요. 그 한마디에 태수는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4년이 스쳐갔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날들,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버텼던 시간들, 떳떳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니? 미라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추워요. 들어오세요. 서진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이들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눈을 털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앉으세요. 서진이 이불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우와 지민은 엄마 옆에 섰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차 드릴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우요. 지민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우, 지민. 미라는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예쁜 이름이다. 아빠가 지어준 거예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예. 엄마가 그랬어요. 태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윤이가 이름을 지어줬구나. 마지막까지 아버지였구나. 앞으로 태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서진아. 저희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제가 키웁니다. 지금처럼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억지로는 안 할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끔 볼 수는 있을까? 아이들을. 서진은 지우와 지민을 보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맙다. 태수는 일어섰습니다. 미라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서진아, 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이들 잘 키워줘서.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지.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지하 집, 서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응. 그럼 우리한테도 가족이 있는 거예요? 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있어. 좋다. 지민이 웃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태수와 미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창문 밖으로 보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과거를 아이들 앞에서 떠올리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알겠어.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둘째,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기사를 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그런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것도 알겠어. 미라가 말했습니다. 셋째,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남편은 3년밖에 안 돼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들어야 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 약속해요.
약속한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만 오갔습니다.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요. 토요일 오후 2시. 저희 집으로 오세요. 고마워.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와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장난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응.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지우와 지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림 그리자. 태수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 태수와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대화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태수와 미라는 웃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공원에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집을 옮기는 건 어떻겠니?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는 습하기도 하고 어두워서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아요. 서진아, 미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주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보증금 좀 보태줄게. 더 나은 곳으로 가. 저희 명의의 집으로요. 그래. 아이들 명의든 서진이, 너 명의든 뭐든 좋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찾아볼게요. 한 달 뒤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동네 2층 빌라였습니다. 방이 2개였습니다. 창문은 크고 밝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우와 지민은 방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우리 방도 있어. 서진은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새 집 거실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긴 마리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묻히고 계란 입히고 지글지글 붙이는 거야. 신기하다. 지민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수가 지우를 등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출발.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좋아. 출발. 태수는 거실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지우는 깔깔 웃었습니다. 더 빨리요. 알았어. 더 빨리. 태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숨이 찼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던 날들, 체험학습비를 걱정하던 새벽들, 그 모든 것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아, 밥 먹자. 미라가 불렀습니다. 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김말이, 잡채, 밥, 국.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많이 먹으려무나. 태수가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았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슬슬 갈 시간이네. 태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지우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또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태수는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지우도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에서 돌아봤습니다. 서진아, 미라가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미라는 웃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진이었습니다. 28살 결혼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들 잘 크고 있어. 건강하고 밝아. 매일 웃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부모님도 이제 괜찮아. 아이들 많이 사랑하셔. 당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은 덜 아플게.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사랑했어.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와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민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서진은 웃었습니다. 우리 저녁 먹고 산책할까? 좋아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반짝였습니다. 엄마, 눈이다. 지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예쁘다. 지민도 웃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발자국이 하얗게 남았습니다. 1년 전 이 눈 속에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추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올려다봤습니다. 응. 우리 행복하지? 서진은 멈춰섰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행복해. 나도. 지민도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과거를 지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서진은 아이들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어디로요? 집으로. 응. 세 사람은 걸었습니다. 눈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발자국과 큰 발자국이 함께 남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길이 보였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왔기에 지금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면 또 다른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새로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지우와 지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침이에요. 응. 아침이야. 서진은 웃었습니다. 밥 먹자. 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눈 덮인 세상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 걷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체면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